그리고 처음에 어릴 때는 그랬지만 처음에 점점 나이가 먹을수록 다른 사람의 고민을 오히려 들어주는 입장이 아마 이게 바뀌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고민, 걱정 이걸 많이 하다 보니까 괜히 이제 남들한테서는 그런 쓸데없는 걱정, 그런 고민들을 왜 괜히 달고 사느냐라는 생각을 안녕하세요. 누구시죠? 보천백화함의 수정무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좀 새로운 주제로 이제 앞으로 영상을 다뤄볼 건데, 네. 이제 각 나이별로 저희가 그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겪었던 인간관계에 대해서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이 인간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그렇죠. 웃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 인간관계를 좀 어떻게 가져오신 분들이 많을지, 그리고 앞으로 인간관계를 가져갈 때 어떤 식으로 가져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여쭤볼 건데, 인간관계라. 네. 첫 번째로 일단 저희가 알아볼 나이는 우리 이제 49세가 되신 우리 1975년생 토끼띠 분들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좀 이 초년 중년으로 나눠서 봤을 때 이 나이까지 우선 초년에 유년기는 좀 어떠한 인간관계를 좀 가져오신 분들이 좀 많았을까요? 활달했을 거예요. 네, 활달하고 그리고 친구들, 주변 사람들하고 이게 잘 더울러지면 그렇게 그냥 무던하게 지나오는 그런 과정을 많이 겪었을 거예요. 그런데 소심한 성격이에요. 예, 소심하다 보니까 앞에 나와서 이제 내가 대장이 되겠다 뭐 이런 것보다는 누가 이제 앞에 옛날에 이제 골목대장처럼 누가 앞에서 야 나를 따르라 그러면 잘 움직여주기는 해요. 예, 잘 움직여주면서 주변 상황을 잘 살피죠. 아, 이 친구가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 49세 이 을묘생이 이분들의 이게 특징은 주변 상황 판단을 너무 잘해. 예, 어릴 때 그러니까 눈치가 빠른 거죠. 한마디로 눈치가 빨라서 각 사람마다의 그 성향을 잘 파악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생활하는데 친구들하고 어떤 놀이라든가 이런 생활하는데 큰 어려움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튀지 않지만 결코 튀지는 않아요. 그 대신 그 무리에서는 무던하게 잘 따른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런 사주. 예. 그리고 초년 때도 가장 또 많이 의지하는 게 부모님과의 관계인데, 그렇죠.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좀 어떻게 좀 자라오신 분들이 좀 본인의 그 강한 의지보다는 어떤 한 대상이 존재를 하잖아요. 부모님이든 친구건 스스로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약간 좀 기대는. 예. 그 의지를 좀 많이 할 거예요. 부모님이라면 그 부모님에 대한 그 의지. 친구라면 친구에 대한 자기 마음을 이렇게 속내를 이렇게 내비치면서 고민을 좀 털어주고 같이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그런 친구들을 좀 많이 옆에다 뒀을 거예요. 즉 부모님하고 그 관계에서는 이 성향 자체가 이게 크게 모난 거는 아니기 때문에 네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잘 어울러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그거랑 마찬가지로 부모님하고의 그 관계 형성에서도 크게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효심이 좀 강한 분들이 좀 많아요.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그 효심이 좀 있어요. 그 강한 효심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부모님 걱정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적인 그런 여유? 그런 마음의 여유가 조금 약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처음에 어릴 때는 그랬지만 처음에 점점 나이가 먹을수록 다른 사람의 고민을 오히려 들어주는 입장이 아마 이게 바뀌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고민, 걱정 이걸 많이 하다 보니까 괜히 이제 남들한테서는 그런 쓸데없는 걱정, 그런 고민들을 왜 괜히 달고 사느냐라는 생각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주변 분들이 아마 많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즉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 순하고 그리고 남을 좀 배려하는 마음도 있고 물론 다 그런 거는 솔직히 아닙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 배려하는 마음도 강하고 그리고 효심도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모님하고의 그 관계에서도 나 혼자 독단적으로 무언가를 추진하고 이런 것보다는 항상 의견을 묻고 주변 사람 의견을 듣고 거기에서 취합해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아마 진행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들어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네요. 네네. 그럼 이제 중년으로 넘어와서 네. 중년으로 이제 넘어오면 사회에 나가게 되면은 정말 수많은 인간관계를 겪게 되는데 이분들은 그렇죠. 좀 어떤 인간관계를 겪었을까요? 그러니까 어릴 때 성격 그대로 그냥 똑같이 가는 거예요.
너무 튀지 않고 네. 그 대신 이분들한테는 뭔가 이게 튈만한 그런 어떤 일들이 생기잖아요. 네. 이게 뭔가 이제 직장에서 성과를 얻게 돼요. 음. 그러면 좀 시샘을 좀 받을 거예요. 예. 질투나 뭐 예, 시기나. 질투나 시샘. 근데 이분은 자기 혼자 열심히 꿋꿋하게 일을 잘 하는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아, 그냥 내가 당신을 건드리지 않으면 당신도 나를 건드리지 마세요. 그냥 각자 일에 충실히 하면 되는데, 성실하게 일만 하면 되는데, 이러쿵저러쿵 그 뒷말이 들으면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 좀 신경이 예민한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왜냐면 예민하고 열이기 때문에 신경이 자꾸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신경 쓰다 보면은 아무래도 업무 효율이 조금 떨어질 거고, 나는 이렇게 성과를 냈는데 자꾸 주변에서 이런저런 소리가 나오면은 당연히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이 생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을 수는 있을 거다라는 그런 그 상황들이 이렇게 딱 전개가 돼요. 이럴 경우에는 그냥 내 식대로 무시를 하고 귀를 닫고 그냥 내가 하는 대로 그냥 그대로 그냥 밀어붙이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 말 저 말 그분들이 내 인생 살아주는 것도 아니고 내 일을 처리해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추진하면 거기에서 얻는 그 성과라든가 본인이 만족할 만한 그런 희열을 스스로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이게 신경 쓰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여려서 여린 마음이 있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귀가 신경 쓰이기는 해요. 그건 달에 따라서 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네, 말씀드리고 싶은 거. 네. 그럼 이분들은 선생님 또 네. 중년 나이 보통 30대 40대 때 이제 결혼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이 배우자와의 인간관계, 이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는 좀 어떠한 좀 관계를 가지게 되신 분들이 좀 많으실까요? 현모양처형이 있죠, 여자분들은. 네, 현모양처형이 있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냥 그 가정적인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게 한번 이렇게 내 가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러면은 그래서 부부관계에서도 서로 존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의외로 또 장고집이 있어요. 장고집이 있는데 그냥 이 장고집은 뭐냐면은 넘어갈 듯 안 넘어가는 거지. 어떻게 보면은 주장이 있는 거고 자기 고집대로 밀어붙이는 건데 옆에서는 될 듯 해. 조금만 이렇게 조금 이 사람을 좀 다독거려 주면은 설득을 하면 넘어올 것 같은데 잘 안 넘어가. 그런 고집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부부 관계에서도 서로 이제 상대방을 존중을 해준다고 하면은 내 고집대로 안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 부부 관계가 원만하게 이렇게 유지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약간의 자기 식대로 끌고 가려는 그런 좀 제 눈에 보기에는 그런 고집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조금만 조심하시면은 부부 관계라든가 아니면 가족 관계 그런 관계에서도 무탈하지 않나 싶은 생각은 들어요. 네. 그래서 이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분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인간과의 관계에 있던 어떤 일들 때문에 좀 많이 힘들어했을까요? 구설이죠. 구설. 구설인 거예요. 내가 안 했는데 했다. 오해가 또 오해를 만드는. 그렇죠. 이게 제일 힘든 게 구설인 거예요. 억울하기도 하고. 근데 억울한 거를 또 이분들은 억울한 걸 또 못 참기는 해요. 어떻게든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을 자꾸 많이 본인 스스로 피력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분들이 그 살면서 사람하고의 그 관계에서 힘든 그런 관계들 속에서 내가 그래도 꿋꿋하게 내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그런 어떤 구설이라든가 이런 게 따르면 아무래도 이분이 이 상대방을 좀 스스로 좀 단절시키는 게 있단 말이에요. 나하고 뭔가 융화가 안 돼. 그럴 경우에는 이분 스스로 마음을 딱 닫아버려요. 마음을 딱 닫아버리면 한 번 딱 마음을 닫으면 옆에서 막 두들겨도 안 열려요, 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은 그런 고집이 있단 말이에요. 열심히 두들겨도 문을 안 열어요. 문을 꼭꼭 닫고 있는 그런 본인만의 그런 어쨌든 간에 상처일 수도 있겠죠. 그 상처 치유가 쉽지는 않다. 네. 어떻게 보면은 꽁한 것일 수도 있는데 네. 그거는 기분 나쁘니까
남한테는 그게 그냥 스쳐 지나간 얘기거나 행동일 수도 있지만 나한테 그게 상처가 된단 말이에요. 맞죠. 왜 남들은 왜 꽁하냐? 이게 속이 이렇게 화통하지가 못하냐라는 얘기를 들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분 입장에서 상처거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쉽게 풀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음. 그러면 그런 차이가 아마 있을 것 같아요. 네. 오케이. 어쨌든 좀 이렇게 좀 상처도 많이 받아왔고 억울한 일도 만났을 그런 인간관계를 가진 우리 토끼띠 분들인데 네. 앞으로가 중요하잖아요. 아이 중요하죠. 앞으로는 좀 이분들이 좀 어떻게 좀 이런 걸 좀 유지해서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은지 선생님. 맨 유들유들하게 이게 그냥 지나가다 보면 음. 뭐 꽃길인지 가시밭길인지 그거는 내가 지나가 봐야 알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꽃길일 경우에는 꽃을 감상하시면 되는 거고 가시밭길이면 가시밭을 치우시면 되는 거고 거기에 꽃길이라고 해서 그 꽃 일일이 안 다치게 그냥 조심조심 피해갈 필요도 없고 가시밭길이라고 해가지고 힘들게 찔려가면서 내가 그냥 다 그걸 치울 필요는 없고 적당히 저는 적당주의는 아니지만 적당히 피해갈 건 피해가고 즐긴 건 즐기면서 이렇게 스스로 자기 길을 걸어가시면은 이거는 인생사 다 그렇지 않나 싶어요. 예, 굳이 그냥 귀를 열 필요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너무 닫는 것도 나한테는 또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가시다 보면은 내 마지막 종착역이 꽃길이 있고 행복한 길인데 이 그 가는 그 과정이 힘들다고 거기서 미리 먼저 주저앉을 필요는 없. 아직 이제 49이신데 그럴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충분히 지나가는 그 길이 조금 힘든 과정이 있을지라도 그 마지막 내가 딱 그 안주할 수 있는 그 자리는 굉장히 편안한. 그러니까는 방석이 푹신해요. 푹신한 방석에서 편안하게 앉아서 아 내가 이런 과거를 이런 여정을 살아왔구나. 그러니까는 힘든 여행이었다 할지라도 네. 지금 나중에서는 거기가 편한 자리가 되실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우 좋은 말씀이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아무래도 말씀해준 게 이분들의 또 네. 살 인간관계를 말씀해준 게 이 나이만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해준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영상을 보시면서도 올해 또 다른 인간관계 때문에 힘드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렇죠. 걱정 고민하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아무래도 개별적으로 생년월일 넣어서 여쭤보는 게 제일 정확한 방법이겠죠, 선생님?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문자나 전화 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